결전의 날에는 누가 팀이 더 응집력이 강하냐, 어느 팀이 더 기세가 강하냐, 어느 팀이 타이밍을 속전속결로 들어가느냐, 이게 모든 삼라만상의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도 그렇지만요, 연애도 그렇고요. 연애도 1988 요즘에 다시 보는데요, 그 덕선이를 좋아하는 두 명이잖아요. 그 바둑 기사인 태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군 장교가 되는 정환이. 우리 서로 덕선이를 좋아하는데 타이밍 싸움에서 승부처에서 바둑 기사가 잡습니다. 그건 왜냐면 바둑은 승부잖아요. 승부처에 대마를 잡느냐, 아니면 대마를 포기하고 반집승으로 가느냐, 한 수 한 수가 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싸움에서도 타이밍을 잘 잡는데, 정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전쟁, 이거는 더하죠. 지금 전쟁도 승부 싸움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기에 트럼프가 시점에 나타나서 벙커버스터 4발로다가 한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잖아요. 그 지금 좀 뭐 땡깡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 승부처에서 승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몇 시간이 늦거나 며칠이 늦으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역사의 이게 흐름이 많았습니다. 5.16 혁명도 박정희 대통령이 D-Day를 잡았는데 D-Day가 새 나갔다는 첩보를 이제 부하들한테 받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부하들이 첩보가 셌으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미루자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D-Day 시간을 미루었으면 역사는 바뀌었죠. 미루지 않고 그냥 단행해버립니다. 목숨 걸고 그냥 단행해버려요. 그런데 성공을 했죠.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몇 시간만 늦었으면 역사는 바뀌는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주절주절이 나열을 하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윤어게인하는 세력,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세력이잖아요. 우리 같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면, 그가 대통령일 때 대통령직을 걸고 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윤어게인을 찾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하는 그 국민들과 지도자는 윤석열이고, 그렇게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로 권력을 헤쳐먹은 이제 민주당과 뭐 이재명과 그 다음에 뭐 선관위와 법원과 이 한 조직과 그 지지자들이 있고요. 사활을 건 싸움인데 지금 타이밍 싸움에 들어갔어요. 타이밍은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내일입니다.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양측 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타이밍 싸움을 잘해야 돼. 6월 6일은 미국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다는 게 결정이 됐어요. 한국의 부정선거라는 타이틀도 했어요. 그리고 예고편도 다 나왔습니다. 부정선거를 깔 거예요. 근데 깐 다음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 여기서 이제 타이밍 싸움 들어가는데, 자,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밝히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선관위와 이재명 팀과 민주당과 뭐 좌파 진영과 그 지지자들, 그 그룹에 타이밍 싸움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어젯밤에 오후 늦게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내란 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한 이유가 수사 때도 안 나왔는데 특검 소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도한 사람들이 출석, 그건 특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 전에니까 거기 2회 2번 안 나갔고, 그 다음에 6월 8일 이후 이제 특검이 쪽을 이제 통보했나 봐요. 19일에 출석 통보했는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밝혔어요. 왜냐면 조사해라. 그러나 나는 거기 나가지 않겠다. 나는 이미 다 밝힌 거고 알아서든 조사해라.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특검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나온 거 아니야, 계엄이라는 게. 곽종군, 그 다음에 홍장훈 뭐 메모도 나왔고, 그런 거부터 다 조사한 다음에 대통령을 부르든지 가서 인터뷰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냅다
냈다 시간차 공격으로 냈다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일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청구하는 건 24일 5시 50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16일 내일 결전의 날이 온 거 아닙니까? 자, 워싱턴에서 부정선거가 터진다. 그러면 국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를 시도함으로 해서 그걸 기임을 뺀다는 거죠. 사기를 꺾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전술이에요. 지금 체포영장 칠 시기가 아니거든요. 너무 일러. 최소한 뭐 몇 달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몇 번 했는데도 불발이 되고 사람이 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그냥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6일에 대한 시간차 공격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사기, 그 다음에 26일에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김 빼기. 그냥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이 계엄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다 이런 김 빼기를 하는 거죠. 체포영장 청구됐고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될지 안 발부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발부가 되면 체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된 전직 대통령 무슨 부정선거 무슨 이 운운하느냐 이런 식으로 김을 빼기 하는 거죠. 발부가 안 돼도 체포영장 청구 이게 이제 전 세계 타전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김 빼기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아마 후속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체포영장 청구,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준비를 할 거예요. 26일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김빼기라든가 역공이라든가 이 지금 작전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은 친밀하게 이런 작전을 준비했고 지금까지도 작전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딱 쳤는데 이때 시간차 공격이 처음에 좀 들어가는 걸 같이 보여서 우리가 환호했잖아요. 그래! 계엄 이유가 부정선거 밝히는 거구나. 좋아! 반체제 척결. 좋아! 그리고 시간차가 파파파박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놈이 나와서 막고 그리고 국민의힘 머저리인지 배신자인지 이놈들이 12놈이 이걸 의결을 해보자. 계엄 해지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시간차에 오히려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될 놈들이 시간차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은 그 계엄 선포되자마자 차를 타고 뭐 국회로 향하면서 거기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간차 공격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장원이다 이런 놈들 막 구라막 치고 곽종근이 흔들려가지고 막 박범계한테 넘어가고 이게 계속 시간차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전쟁에서는 이재명 팀한테 진 거죠. 계엄으로 선제 공격을 날렸는데 진 거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 날렸잖아요. 반격 이란이 있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쑤셔버렸잖아요. 그냥 악소리도 못하게.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찬스예요. 이거 놓치면은 제가 볼 때는 우파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소멸로 가야 되고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파는 어려워지고 잘못하다가는 이재명이요. 5년만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연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나라는 완전 불가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찬스예요. 여기서 지난번 계엄에서는 어설프게 해서 실패했잖아요. 물론 계몽령이 돼서 몰랐던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알았고 중국의 무도한 부정선거 개입을 알았고 그 다음에 반체제가 누군지를 알았고 계몽령이 됐지만 그거는 승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30 승리했다고 봅시다. 나머지 70%는 시간차 공격에 주도권을 잃어서 이재명을 결국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헌재를 흔들렸고 시간차 공격에 헌재가 흔들린 거예요. 사법부 조희대가 무너지고 그냥 시간차 공격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지금 6월 26일 내일 워싱턴에서 발사하자마자 분명히 부정선거라고 나옵니다. 한국의 6.3 대선은 부정선거다고 이렇게 부정선거 쫙 나올 거예요. 발표할 거예요. 이게 뭐 로이터 통신이다, 뭐 교토신문이다, 뭐 쭉쭉 나갈 거예요. 교토통신이다 그러면 전 세계로 타전될 겁니다. 왜냐면 프레스클럽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공을 당하면 회생 불가능입니다. 지난번 계엄 후속타는 역공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냥 쫙 계엄 의결 못하게 하고 한동훈 같은 놈 배반 못하게 딱 막고 그럼 의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 다음에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고 했어봐요. 판 끝냈지. 근데 이 배신자 12명을 막지를 못해가 의결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감옥을 가고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번에 부정선거와의 싸움, 저들 세력과의 싸움, 워싱턴에서 인천 상륙작전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시간차 공격 빡빡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국민의힘 보고 있냐? 아, 너들한테 기대도 안 해. 너희들 물러나. 배신만 하지 마. 방해만 하지 마. 저 집에 쳐들 가 있어 그냥. 나가 놀아라 니들은. 니들 말고 지금 대표 박주현 변호사 워싱턴 날아갔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워싱턴 날아간다고 지금 방송했어요. 완전 시간차 공격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탁하는 거는 미국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번에 그 국제선거감시단이 보내서 이렇게 한 거는 어느 정도 책임지려고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요.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돼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지면 부정선거 증거 잡았잖아. 국제선거감시단이 와서 잡았잖아 이번에. 성명서도 다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시간차 공격으로. 미 의회에서 청문회 들어가야지. 미 의회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도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공격 나와야지. 한국 부정선거 당했다. 중국이 배우다. 그냥 트럼프 그 특유의 그냥 쏴붙이는 공격 나와야지. 그 다음에 유엔 어떻게 돼? 시간차 공격으로 유엔 대북 제재 그것도 거론하고 유엔에서 부정선거 한 나라다. 배우는 중국이다. 그 근거는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했다. 보고서 여기 나왔다. 유엔 조사 들어가야 된다. 유엔 조사 들어가고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청문회 들어가고 시간차 공격. 트럼프는 트럼프 특유의 행정명령 통해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박살 내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 시간차 공격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간차 공격 들어왔잖아요. 내일입니다. 결전. 시간차 공격 준비 부탁드립니다. 참 미치겠다 진짜. 자, 떡선이를 누가 차지했느냐? 시간차 공격 들어간 태기가 바둑기사. 그 배우 이름 누구야? 박보검이에요. 그 안 보신 분들 알죠? 저도 우리 와이프 꼬실 때 시간차 공격 바로 그냥 첫날 들어갔어요. 그냥 미치겠다 진짜.